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군 운동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좀 더 여기 나오네요. 이 부분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는 말과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투르키예가 됩니다만은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예라고 되는데 이 동로마라는 말이 왜 갑자기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가? 여기 볼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볼프라고 하는 자 필립 멜랑흐톤, 그 루터의 후계자지요. 그 사람의 제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 마라.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비잔틴이라는 이름이 이제 비로소 역사 속에 16세기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 십자군 운동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말해 줘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뭐. 자, 처음에 우리가 1차에 볼 때 알렉시오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알렉시오스 1세고 2차가 있을 때 에데사 공국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이고 3차가 하틴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난 거. 그러면 4차는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계기가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에는 요 알렉시오스 1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렉시오스 1세 다음에 당연히 2세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렉시오스 2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4차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삭, 우리말로는 이삭이라고 합시다. 이삭 2세가 등장합니다. 이삭키오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래는 이삭키오스 2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삭키오스 2세를 찬탈해 자기 동생 여기에 알렉시오스 3세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이 이삭키오스 이삭 2세 자기 형을 마치 세조가 이제 이게 찬탈하는 것처럼 그죠? 찬탈하는 것처럼 이제 누굽니까? 그 단종을 이렇게 몰아내고 삼촌이 이제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렉시오스 3세가 합니다. 근데 이삭 2세의 아들인 알렉시오스,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알렉시오스 4세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들이거든요. 여기는 자기 동생이고 이 4세가 볼 때에 아니 삼촌이 왜 왕위를 가져가? 왜 아버지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돼? 그러면 알렉시오스 이 4세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러면 이 3세 삼촌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뺏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4차 십자군을 일으킨 사람들과 결탁을 맺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결탁을 했는데 결탁을 맺어가지고 십자군들이 알렉시오스 이 4세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시오스 3세를 없애고 알렉시오스 4세를 이제 왕으로 만듭니다. 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십자군들을 데리고 올 때 용병을 데리고 왔으니까 약속을 했겠죠.
그 약속이 뭐냐면은 베네치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배 경비를 내가 다 대겠다. 나를 복귀시켜주면. 이래서 이제 십자군들이 그 배삭을 내기 위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왔는데 알렉시오스 4세가 왕을 만들어 놨더만은 이 알렉시오스 3세의 아들 5세가 등장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다 또 없애버리네. 그러면 이 십자군들은 어떻게 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해버리는, 정말 이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러니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그 이노첸초 교황, 이노첸초 3세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죽어버려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 사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앞서 제가 1차 첫 번째 그 알비파 운동, 두 번째 어린이 운동, 이런 여러 이야기를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을 또 있게 되어지고 종교 재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면죄부도 만들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 4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먼저 알렉시오스 2세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게 또 그 형은 알렉시오스 3세라는 이름으로 황제직에 오른다. 그러니까 알렉시오스 2세가 왕이었는데 형이 이삭이죠. 이삭 2세가 형이었는데 알렉시오스가 이 사람을 이제 여기 보면은 소경이 되어 형으로부터 황제직이 빼앗긴 이사키오스 2세의 아들 4세가 이 자기 삼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십자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4차 십자군 운동이다. 요 계기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복잡하게 이삭 2세의 딸 이레네가 있고 독일 황제하고 결혼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더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공부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배경과 관련되어지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이 영화들인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요 사람이구나 하고 이래 놓으면 딱 정리가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필립 2세 이거 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 여기에 이제 베네치아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베네치아까지는 이제 육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배 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리차드 1세가 런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성까지 올 때는 100척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유태인들을 다 죽였다기보다는 유태인들을 다 몰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출발한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2세의 아들 이삭교 3세가 이건 좀 말이 좀 요걸 조금 4세 같은데 이 4세가 소도부터 4세 이게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건 4세고 요거는 3세. 여러분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 4세는 라틴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지만 황제직을 찬탈한 자기 삼촌이죠. 베네치아 사람들을 배제하고 제노아 사람들을 선호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플랑드르와 이거는 지금의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 온 십자군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가서 밀담을 하면서 이제 내가 배삭을 내줄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음모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별로 그냥 하나의 소설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총독 단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배삭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배를 각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배삭을 요구를 하니까 십자군들이 돈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해요. 자다르를 공격해라. 우리 시중에 보니까 자라라고 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자라. 영어로 말하면 이게 자라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탈리아를 가가지고 자라라는 상표가 있어서 자라인가? 아니면은 십자군들이 4차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뺏었던 그 도시 이름이 자라인데 이게 왜 자라가 왜 여기 있지? 이제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게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 이래서 자라인가 자다른가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 몇몇 돌지 자라가 좋은 옷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 자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그냥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자다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배삭을 지불하려고 했다 이 말인데, 근데 그 배삭이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자라라는 것이 여기에 있거든요. 베네치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요 옆에 여기 자라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그 아드리에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호수와 같습니다. 잔잔합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그 색깔은 말로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 가면 여기가 제노아거든요.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출발한 제노아잖아요. 이 제노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3년 전에 여기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기 수영하고 막 그랬던데, 여기 아마 집사님 조물리사님 가서 수영했죠. 여기 가서 수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해운대가 아니고 그때 그 모래 기억하세요? 꼭 그 밀가루 같이 생겼지. 모래를 떡 넘기면 이게 그 연기처럼 그만큼 여기 아드리에나 여기 바다가요. 그거 안 돼. 일단 가봐야 돼요. 정말 멋있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4차를 보는데, 4차의 특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4차는 라틴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제 뱃삭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베네치아에서 이제 자라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세게 말을 했지만, 어린이들을 이용하지 마라.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매스컴이든 아이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의 심정을, 감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작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좀 우리가 중점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알비파 십자군 운동입니다. 알비파 십자군 운동은 이 알비파라고 하는 십자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비파라는 이단은 아니고 알비파 지역에 있는 카타르, 카타르인데 오늘 이 카타르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기에 이제 맞추어 가지고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는 그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국가와 교회가 유착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근대 교회에서 오면 스코틀랜드에 오면 이제 1688년에 명예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청교도들은 이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압박 때문에 이제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언약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왜냐? 이 감리가 아니고 이 감독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서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 바로 언약도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 장로교들의 조상인데 이들이 이 그 강압을 하는 이들을 피해 가지고 간 곳이 가장 가까웠던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북 아일랜드. 1660년부터 이제 피신에 가서 절정에 이르는 게 17세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던 아일랜드가 영국하고 싸우는 이유가 지금 그들은 철저하게 그 장로교입니다. 노던 아일랜드는.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그 로만 카톨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사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교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중세에서 넘어가서 근현대 교회사에서 언급을 하고 그러지만 남북 전쟁도 종교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편 안에서는 종교 전쟁이 아니면 저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영토 전쟁이든지, 영토 아니면은 종교 전쟁이라는 거 안에 딱 들어가면은 영토 아니면은 종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 전쟁이라는 게 종교 교육이 일어나면서 종교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터지고 이런 것도 다 종교 그러면서 영토를 빼앗으려고. 십자군들이 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니까? 영토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미명 아래 이 사람들은 그 정권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는 건 단순히 국가가 왜 그 성직자들을 임명해요? 이것은 국가가 교회에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국가와 교회가 유착이 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박근혜 씨 되기 전까지는 그 목사들은 다 백수입니다. 백수. 세금도 안 내기도 하지만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은행 가서 크레딧 카드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유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으로 말했지만 What's your job?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90년대에 91년에 제가 유학을 떠날 때 내가 네 미니스터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아주 크게 양보해요. 이게 미니스터라고 해버렸으니까. 나는 릴리지어스 미니스터인데 근데 그냥 패스트 하면 될 텐데 그때 영어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리를 잘 양보해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 덕분을 많이 본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거 밀어나고 어리석고 이 둔치 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몰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정교 유착을 하게 되어지면 혜택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성직자들이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독일에 있는 아이들이 루터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국에 있는 국교회 애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감리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그 감리회가 다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목사로서는. 위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와 교회가 유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직 수임권 논쟁은 단순히 국가가 성직자를 임명한다는 이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컨트롤하겠다는 정권에 의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시기에 이제 아주 절정에 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다르 공격을 베네치아에서 이제 뱃삭이 없어서 이들이 이제 공격을 했다는 그 이야기 여기에 자라로 갔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공격을 해가지고 라틴 왕국을 만들었다는 말이 이제 더 역사에서 중요하죠. 라틴 왕국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때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전함이 60척이고 100마리의 말을 싣고 50척의 운송선을 갖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간 거죠. 뭐 그 내용들은 뭐 일반 그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주 잔인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십자군들에게 뱃삭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사람, 자 여기 보시면은 알렉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십자군에게 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라틴 왕국을 이제 라틴 왕국을 만들기 전에 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사키오스 2세고 그리고 자기 삼촌이 3세 알렉시오스 3세고 이사키오스의 2세의 아들이 이제 알렉시오스 4세인데 그래서 자기 삼촌 3세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다 싶은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여기를 차지해 버리자. 자 이런 것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동서방 교회의 분열 이래로 통합해야 되겠다. 우리가 동서방 교회가 1054년에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 지치를 내세우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점령하여서 동서방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말은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다? 동로마 제국을 차지하겠다라는 음모가 정교 유착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들이 알렉시오스 5세, 알렉시오스 5세는 이제 알렉시오스 3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파적시키고 처형시키고 무도왕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사님 이게 또 화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틴 왕국이 이제 이래 돼 버리니까 당시에 그것을 바라보던 그 이노첸토 3세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놨더만은 이 예루살렘으로는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하니 이노첸토 3세가 아주 분한 마음을 지금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